침묵의 싸움을 통해 태어난 문장들로 한 편 소설을 완성해야 합니다. 조정래 소설론. 글을 쓰고자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막장에 서 있는 광부여야 합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대표적인 인물, 작가 정신의 승리, 작가 중의 작가, 킹 왕짱 작가,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작가의 글쓰기 5탄, 그의 문학론과 창작 실기론인 황홀한 글과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조정래 선생은 황홀한 글과목을 통해 가볍게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그런 물음부터 소설 창작에 대한 궁금증, 또 제법 민감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성실하고 또 완고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글쓰기 철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학 정신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황홀한 글과목은 조정래 대하소설을 읽은 대학생 등 젊은이 250명에게 출판사에서 궁금했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작가는 출판사가 추려놓은 84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편집글 형식으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독자의 물음에 답하는 편지 형식, 각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대학 시절, 작가로서의 인생, 결혼 생활,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전 에세이죠. 글쓰기에 대한 최고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고, 조정래 문학의 알짜, 보물이 가득 담긴 보석 상자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저도 사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글쓰기 강좌에서 교재로 사용됩니다. 조정래 선생은 작가 정신의 결집자랄 수 있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놀라움을, 경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천년의 질문 같은 장편소설 불꽃도 꽃이다, 정글만리, 허수아비춤, 사람의 탈, 인간연습, 비탈진 음지, 황토, 불놀이, 대장경, 이런 장편소설을 몇 편 쓴 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중단편 소설 그림자 전목, 외면하는 벽, 유형의 땅, 상실의 풍경, 어떤 솔고의 죽음, 너무너무 많죠? 한국 문학사를 빛낸 역작들을 쉼없이 발표한 작가 중의 작가입니다. 조정래 선생의 글쓰기 정신과 평생의 삶은 인내와 인고, 절제와 탐색 속에서 문학 정신의 고갱인을 찾기 위한 위대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출판사 하면서 마음부터 본격적으로 썼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필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정래 선생의 문답을 통해서 조정래 문학의 진면목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지 글쓰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조정래 5탄이죠.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욕망과 결의 앞에서 언어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리 없는 침묵의 싸움을 통해서 소설의 한 문장 한 문장은 태어나고 그 문장들이 수없이 모여 한 편의 소설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단어를 골라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내는 것, 하나의 사물을 묘사하는데 꼭 맞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일물일어설, 이 같은 하나밖에 없다는 일물일어설은 치열함으로 모래 속에서 사금을 골라내듯 낱말 하나하나를 골라내는 그 작업을 언어의 조탁이라고 합니다. 책의 20에서 21쪽에 나오죠. 언어의 조탁, 쉽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기네 당파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윤 추구를 최대 가치로 삼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실한 글을 씀으로써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이 기억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글쟁이일 뿐입니다. 208쪽입니다.
진실과 인간, 휴머니즘을 드러낸 조정래 선생의 글 철학입니다. 막장에 서서 곡괭이질을 하는 광부만이 석탄을 캘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글을 쓰고자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막장에 서 있는 광부여야 합니다. 40년, 50년 글을 쓰는 작가도 한 문장을 쓸 때마다 한 번 곡괭이질하는 광부의 노동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53쪽입니다. 40년, 50년을 써도 그 한 문장을 위해서 석탄을 캐내듯이 무너져가는 갱도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석탄을 캐는 그 광부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저는 대하소설 3편을 써낸다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추호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리석을 만큼 제 자신을 믿는 데가 있었고 경쟁이 아닌 제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확신을 저는 단순할 만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2쪽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믿음, 실패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말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당 공포증, 무대 공포증 확 털어버리십시오. 가서 웃으세요. 숨이 막힌다고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노동은 치열한 것을 요구할 뿐 감상적 기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노동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로 행불행이 갈립니다. 249쪽입니다. 자,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끝없이 모든 것이 밉고 싫고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작가는 역사를 몰라서는 작품을 쓸 수 없지만 역사가는 문학을 몰라도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작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런 논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설을 쓰든 그건 작가 개개인의 자유이듯이 그 인식 또한 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장으로 평가되어 고전으로 남은 작품의 90%가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문학이야말로 문자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고 태어난 생명임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문자는 문학의 모태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문자의 꽃입니다. 문자를 가장 아름답게 엮어내고 그러면서 문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학과 문자, 역사의 중요성을 조정래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인간적 불의에 저항하고 올바른 인간의 길을 옹호해야 하는 작가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작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달고 즐겁게 이행할 의지와 각오가 없다면 작가가 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비인간적 불의에 저항하는 작가 정신. 작가들은 그래서 현실에 뛰어들어서 싸움까지 하죠. 그 작가 정신 가지라는 조정래 선생의 말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진실만 말하고자 하는 작가는 필연적으로 진보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득권을 향유하는 보수 세력과는 갈등하고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설의 비판 정신이며 휴머니즘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 정신, 기득권에 맞서는 힘인데요. 그러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작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실과 타협해서 작가 정신을 팔아먹은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작가의 길은 조금은 성직자의 길이기도 하고 조금은 철학자의 길이기도 하고 조금은 개혁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편할 리 없지만 보람있고 작품으로 감동적인 형상화를 이루어내면 독자의 박수갈채 속에서 그 생명을 오래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순서를 다독, 다상량, 다작으로 고치십시오. 그 다음으로 노력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독 4, 다상량 4, 다작 2의 비율이면 좋습니다. 이미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작품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읽은 시간만큼 그 작품에 대해서 이모저모, 대작대작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얘기죠. 많이 읽고 다독하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고 다작하고 다시 써보는 거죠. 다독, 다상량, 다작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뱀의 껍질이 호화로울수록 버섯 색깔이 화사할수록 그 독은 치명적입니다. 글 잘 쓰는 유별나고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어떤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허튼 소리이기 십상입니다.
편한 길은 없다. 글 쓰는데 로마로 가는 왕도는 없다. 꾸준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편 한 편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에세이론 황홀한 글 과목은 크게 문학론, 작품론, 인생론으로 구분됩니다. 책의 초반은 40년 글쓰기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론과 창작 실기론을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질문부터 수많은 인물을 창조해낸 비결까지 그의 소설을 읽고 문학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떠올렸을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작가 자신의 야뇨증이 심하던 어린 시절, 오줌 싸기라고 밤에 많이 혼났겠죠? 엄격한 아버지와의 관계, 소년 빨치산 박연채 선생의 격려와 도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2번의 도움, 소설가 최일남 씨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욕먹을 각오로 하고 밝힌 박태준 회장의 기부 사실 등 작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비화들과 40년 동안 글을 써온 작가의 인생론이 담겨 있습니다. 글쓰기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요. 또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많이 써보십시오. 조정래 선생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태백산맥을 베끼게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필사를 시킨 거죠. 손으로 일일이 쓰는 거. 근데 그 엄청난 책을 쓰라고 했다는 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굳이 태백산맥을 베끼게 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는지 직접 체험케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태백산맥 베끼기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가 인생이란 스스로 한 발 한 발 걸어야 하는 천리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다. 인생이란 지치지 않는 줄기찬 노력이 피워내는 꽃이라는 것을 체득시키고 싶었다. 젊은이들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성실하게 노력하라, 꾸준하게 노력하라 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태백산맥 베끼기를 택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베끼기를 다 끝냈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미련하게 하는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나타내는지 절절히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 필사했을 때 그 아들과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해냈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만일 지금 내가 글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 글이 내 인생을 정리한 유서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 아들에게도 못한 얘기를 이번에 다 썼다 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글을 써온 작가의 인생론이고 글쓰기에 대한 보물과 같은 교과서이자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 시사도밍고 스피치 횡단 열차에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내드린 내용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 말하기 실력, 토론 실력, 방송 실력 늘려줄 겁니다. 오늘 조정래 작가의 소설과 문학, 글쓰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차운행 여러분 박수 속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